하루 400만 원짜리 선호영녀 씨가 전원주 씨에게 쓴 이 호캉스. 사실 이 두 분이 요즘 굉장히 노년을 재밌게 보내고 계십니다. 특히 전원주 씨가 여러 가지 이슈로 많은 대중분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하루에 400만 원짜리 호캉스까지 이 두 사람이 함께 지내는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원주 씨는 이 당시 때 하와이에 온 줄 알았다.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선우영녀 씨는 언니가 하도 돈이 아까워 여행을 잘 못 다니니 내가 보태서라도 호강을 시켜주고 싶었다. 좋은 것도 먹고 좋은 데도 가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런 호사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루에 얼마냐? 라고 했더니 400만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원주 씨가 털썩 쓰러지는 신용을 했음에도 선우영녀 씨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좋은 걸 먹으면 먼저 간 남편이 생각이 나곤 한다. 같이 먹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이미 가버린 사람은 어쩔 수 없다. 나라도 행복하게 먹고 행복하게 살아야지라며 울컥했고요. 전원주 씨도 언니도 이제는 본인 건강과 행복을 위해 돈을 쓰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애정 담긴 말을 동생으로서 하기도 했습니다. 전원주 씨 역시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 당신도 제발 돈 좀 쓰고 살아라. 이제는 짠순이 이미지를 버리고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전원주 씨가 요즘 굉장히 말라가고 있고요. 최근 이 고관절 수술까지 하게 되면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실제로 기사를 보면 이경규, 전원주 치매가 의심스럽다. 대스타들의 건강 적신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씨 역시 치매를 의심받고 있다고 하고 전원주 씨도 함께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놀랍죠? 지난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말투를 걱정하더라. 그래서 오늘 신경과에 좀 다녀왔다. 나보다 의사 선생님이 더 걱정하더라.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였다. 왜냐하면 영상 속의 전문의가 이경규 씨에게 치매 초기 증상으로 언급되는 단기 기억력 저하에 관한 질문을 건넸습니다. 평소 같은 질문에 되풀이한다며 점심 메뉴도 제대로 떠올리지 못해 당황해하기도 했는데요. 당일 날짜와 요일을 묻는 질문에도 정확하게 답을 내놓지 못하게 됩니다. 전문의가 이경규 씨와 대화를 나눠본 결과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면서 10점 만점에 6, 7점 정도로 보인다. 치매 초기 검사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정밀 검사를 권고받았고요. 담배를 끊을 때 무슨 낙으로 살지라고 했는데 또 다른 나름의 낙이 있는 것 같다. 너무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되는 것 같다. 술도 한 달에 한두 번 줄여볼까 한다. 운동도 많이 해야겠다. 그만큼 음주가 위험한 거죠. 근데 전원주 씨도 마찬가지예요. 전원주 씨도 굉장히 지금 치매 의심을 받고 있는데 자,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좀 살펴봤더니 기사에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것 같다. 달라진 눈빛과 건망증에 걱정이 쏟아졌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원주 씨가 지금 관절 수술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건강 걱정 그리고 유서 작성 등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뭔가 눈빛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주도 여행을 떠난 두 사람이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이 전원주 씨가 선우영녀 씨와 함께 호텔 조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반지를 어쨌지? 반지가 없다 라면서 전날 꼈던 액세서리를 찾아요. 가방을 뒤적거리던 전원주 씨가 휴지뭉치를 발견했는데 그 반지가 휴지뭉치 안에 있었던 겁니다. 나 왜 이러냐? 라고 하자 선우영녀 씨가 이런 데 싸놓지 마. 이러면 잃어버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절친이었던 여운계 씨가 생전 지었던 집을 가본 두 사람은 저녁을 먹으러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원주 씨가 아, 지금 여기가 제주도구나. 나 서울인 줄 알았다. 우리 집에 다 왔구나 싶었다라고 뜬금없이 말을 했고 선우영녀 씨가 코미디가 따로 없네. 지금 제주도에서 내내 어제부터 우리가 놀고 있는데 나한테 아, 여기가 제주도구나 그러면 어떡하냐라고 웃었습니다. 그러자 전원주 씨가 우리 집이 산밑이라서 다 왔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선우영녀 씨가 여기는 무슨 동네야? 라고 살짝 물어보자 충청도야 아직.
이라고 전원주 씨가 대답을 해요. 그러자 선우영녀 씨가 아직 제주도야 라고 하니까 전원주 씨가 아니 그럼 충청도도 안 왔어? 나 기절하겠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냥 웃어 넘기기에는 여러분 제주도가 자동차로 이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배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비행기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여기 얼마 달리지 않았습니다. 뭐 하루 종일 달린 것도 아니고 몇 시간 안 달렸는데 방금 제주도 얘기를 했음에도 물어보니까 충청도야 아직.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면서 휴지뭉치에 기증품을 보관하는 전원주 씨에게 선우영녀 씨가 파우치를 선물합니다. 여기에 시계 넣고 반지 넣고 잃어보지 마라 라고 파우치를 건넸는데 전원주 씨는 고깃집에서 챙긴 마늘을 파우치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우영녀 씨가 냄새난다 버려라 라고 하자 전원주 씨가 내일 아침에 먹을 거야 라며 결국 마늘을 파우치에 넣어버립니다. 웃으며 넘어간 상황이었지만 많은 팬들과 시청자들은 이거 아무래도 전원주 씨에게 치매가 진행이 된 것 같다. 걱정을 보입니다. 우리 할머니 치매 초기 증상 때랑 굉장히 비슷하다. 눈빛이나 대화 내용도 굉장히 치매 증상 같다.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어 버린 것 같다. 보통 치매 초기인 분들이 귀금속을 신문지나 종이 뭉치에 많이 싸곤 한다. 너무 걱정이 된다. 고관절 수술이 큰 수술이라 후유증이 어떻게 올지 모른다. 제작진과 가족들에게 치매 검사를 받아달라며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실제 이걸 본 댓글 반응도요. 뼈 빠지게 벌어 썼는데 결국 며느리만 좋아하겠다. 안타깝다.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쓰는 게 최고인 것 같다. 악착같이 벌어서 아둥바둥 쓰는 게 무슨 소용이냐. 저쪽도 중요하지만 본인을 위한 삶을 살았어야 한다. 전문 요양원 보내줘라. 치매가 단순히 기억을 잊어버린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충격이었던 건 씹고 삼키는 기억마저 잊어버려 잘못되신 분들도 있더라. 자, 굉장히 걱정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뭐 하는 거냐?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 좀 많이 만들어드려라. 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원주 씨의 활동을 보면요. 역시 최고령 남미세. 훈남에게 거침없는 스킨십을 보인다. 막 이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웃자고 한 행동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켜봤는데 이런 모습들조차 뭔가 눈빛과 행동, 표정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텝이 옆에서 커피 드시겠냐라고 묻자 잘생겼다 라면서 얼굴을 쓰다듬었고 선우영녀 씨가 남자만 보면 쓰다듬는다 라고 말을 했으며 전원주 씨 본인도 남자들이 내 앞으로 나타나면 만질까봐 얼굴부터 가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행동적으로도 파격적인 행보를 많이 보여줬던 게 전원주 씨거든요. 근데 이게 웃기려고만 한 게 아니라 치매와 연관된 행동의 연장선이 아니냐 이러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치매와 경도인지 장애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정말 치매인지 아닌지에 대한 전문의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원주 씨가 실제로 건강검진을 통해 지난 4월달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털어놓은 바가 있습니다. 내가 치매가 나오더라. 그리고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전문의가 경도 인지장애에 해당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지 기능이 좀 저하되긴 했지만 일상생활적으로는 큰 지장이 없다. 다만 치매 전 단계다라는 설명을 한 겁니다. 경도 인지장애라는 건 기억력과 언어 판단 능력 등이 같은 연령대의 평균보다 떨어졌지만 독립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 인지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까지 뚜렷하게 떨어지는 치매와는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경도 인지장애가 정상적인 노인보다 발병 위험이 높아 장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반지가 어디 갔냐라고 찾고 여기가 충청도야 라고 말을 했었던 전원주님의 이 신호가 치매인지 건망증인지 많은 칼럼을 통해서도 지금 의견이 나뉘고 있다라는 겁니다. 치매 초기 증상은요, 단순하게 깜빡 잊는 것과는 다르다고 해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거나 방금 나눈 대화 자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주 다니던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거나 시간, 장소 개념을 지속적으로 헷갈리면 치매 초기 증상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고 누가 가져갔다 라는 식의 비합리적인 설명을 하거나 평소와 다르게 성격과 판단력이 눈에 띄게 변하는 등 옷 입는 것과 돈 계산 등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어려워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일회성이냐 반복되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 전원주님 같은 경우는 이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원주님이 악착같이 살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40억 자산가 전원주 씨의 모친이 북한 출신의 동대문 큰손이었다. 딸 성형은 돈을 준다고 해도 거절당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개성 상인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개성에서 맨주먹으로 나온 우리 엄마가 개성 상인이다. 동대문 시장을 꽉 잡고 있었다. 비단까지 크게 해서 혼사하는 사람은 다 우리 집으로 왔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언니처럼 체구가 작다. 그런데 손이 크다. 여자 대장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쁘셨는데도 12군데를 고치셨다. 저녁에 뭘 뒤집어 쓰고 들어오면 뭐하나 라고 봤더니 얼굴을 고치고 왔더라. 날 고쳐가지고 주인공 만들려고 병원을 데려갔는데 성형외과에서 나는 안 된다. 다 고쳐야 된다 라고 말을 하더라. 그래서 나는 성형을 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엄청난 부자였던 거죠. 재혼 때는 쫓아내더니 집과 상가를 주시더라. 어머니에게 거액 유산까지 받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모친이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을 내가 했었다. 그래서 맨몸으로 쫓겨나 남의 집 문간방을 전전했었다. 첫 결혼 때 어머니가 사위 박사 학위 과정까지 지원했지만 두 번째 남편은 마음에 안 들어 아무것도 안 해주셨다. 개선 상인 출신으로 재력을 지녔던 모친이 훗날 딸을 향한 미안함과 애정을 마지막으로 전하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집과 상가를 해주셨다. 부모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다.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처음에는 엄마가 나를 너무 많이 혼내서 계모인 줄 알았다. 죄의 경중에 따라 회초리도 달랐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전원주 씨 본인은 딸의 육아를 도와줬음에도 뭐 얼마였죠?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주려고 하자 거절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악착같이 모았지만 본인은 누리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치매 증상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현재 상태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과 제발 치료를 받으셔라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전원준 씨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봐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심지어 뭐 인지장애 정도로 판정을 받긴 했지만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판단도 받았었잖아요. 거기에서 상태가 악화됐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전원주님의 이런 건강 상태가 단순 치매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40억대가 넘는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이 전원주 씨가 얼마나 알뜰살뜰 모은 엄청난 재력가인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단 한 번 넘어졌을 뿐인데 허영만은 중환자실, 전원주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노년의 삶을 무너뜨리는 건 암과 치매만이 아니다. 단 한 번의 낙상이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온 바 있습니다. 이 허영만 씨도 낙상사고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결국 활동 중단까지 놓여지게 됐고요. 뭐 이혜영 씨도 집안 문턱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해 닷새 만에 처음 바깥을 나갔다. 전원주 씨도 빙판길에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이 되며 인공관절 수술까지 했던 바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난 3월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수술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수술 이후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원주 씨가 그 이후 병원을 찾아 경과를 확인했지만 허리 요추 관절염과 척추관 협착증 진단까지 받게 되거든요. 담당 의사가 퇴행성 변화로 인해 다리 저림이 발생했다, 약물 치료를 권했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과거 방송에서도 절약하기 위해 집에 불을 하나만 켜놓고 생활한다. 실내가 어두워 문을 보지 못하고 부딪혀 병원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에는 젊을 때는 멍이었는데 노년층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이 탓하다가 놓치기 쉬운 이 질환, 전원주 씨처럼 다리 저림, 그 원인은 따로 있었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고관절 수술 이후에 회복 과정을 공개한 바 있거든요. 6월 16일 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술한 다리가 멀쩡한데 안 한쪽 다리가 욱신거린다,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한 바 있었는데 알고 보니 다리가 아니라 허리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척추에서 시작된 문제가 신경을 타고 다리로 이어졌고 다리 자체에 이상이 없는데도 다리가 저리거나 아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고생을 했고 몸에 문제가 있는 전원주 씨가 이제는 누리고 살아야 되는 인생 노년 후반인데 안타까운 소식이 최근에 많이 전달이 됐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엄마 아이 봐줘서 고마워 20만 원을 건넨 딸 황혼 육아 용돈이 얼마가 적당할까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전원주 씨가 황혼 육아를 했어요. 며느리가 딸의 육아를 도운 뒤 용돈 20만 원을 받았다라며 황혼 육아를 어떻게 했는지를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에 증조 할머니가 된 전원주라고 함께 공개가 됐어요. 영상에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은행에서 VIP 대접을 받던 전원주 씨가 충격적인 근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집에선 곰팡이 이불을 덮고 자는 사연이 있었다. 아니, 수십억 자산가인데 황혼 육아를 했음에도 20만 원을 받고 심지어 자기가 매일 눕고 자는 침대에는 곰팡이가 피어져 있고 이 내용을 보니까 침대 위에 곰팡이가 그대로 피어져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면서 이 돈뭉치와 옷가지가 덮인 침대에 곰팡이가 생겼을 정도로 이 전원주 씨가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힘들게 생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 아껴 사며 살던 습관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 결국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해석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사나 봤더니 아무도 못 믿는다. 아들도 출입 금지다. 전원주 침대 및 금고에 돈 봉투가 가득했다. 알고 보니 침대 밑에 숨겨둔 현금과 기중품이 공개가 된 거예요. 제작진이 돈 나오면 다 드리겠다라고 설득을 했지만 믿을 수가 없다. 안방은 중요한 게 많아서 아들과 며느리도 못 들어간다. 이후 침대 밑과 이불 아래에서는 현금이 담긴 돈 봉투가 잇따라 발견이 됐고 오늘 촬영 끝나면 바로 은행 가서 넣으셔라.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현장을 찾은 뒤에는 침대 속 비밀 공간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돈 봉투를 처음 본 아들은 여기가 금고가 되었다. 어머니도 참 이라며 놀랬고 미천을 깔아놨는데 알려주면 어떡하냐라며 웃기도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걸 다 밑에 숨겨놨다. 그래서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침대 내부에서도 또 다른 보관 장소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비싼 롤렉스, 시계까지 육체적 욕구를 해결하는 건 탓하지 않겠다. 다만 내게 그런 잡음이 들려오지 않게 조심해달라 라고 적었다고 해요. 이 며느리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화가 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이성적으로 썼냐라고 물어보자 싸움 날까봐 그랬다. 이렇게 해야 다투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에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언급하며 그 여성 상대만 3명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평생 아끼며 살아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왔던 전원주 씨지만 곰팡이가 핀 침대 위에 자신은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며 3명과 바람을 폈던 남편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딸의 손주도 황혼 육아를 했지만 20만 원을 건네받았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관절 수술을 앞두고 작성했던 유서까지 공개가 됐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울면서 작성했다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갑자기 넘어지며 고관절 수술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때 유서를 썼습니다.
울면서 작성했다. 힘들 때는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기쁠 때는 서로에게 웃음을 주고 이제 와서 생각하니 너무너무 미안하고 유난히 쓴소리를 많이 했다. 너희들이 힘들었음을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모든 게 너희에게 그런대로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나도 이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간다. 내가 쓴 소리가 한 것을 너희들 인생의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유서를 또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댓글을 볼까요? 실제 댓글에 전원주 씨 스스로 걱정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40억 원 자산가 전원주 씨의 침대 곰팡이는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아주 냉철한 분석도 나온 바 있습니다.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줬는데 실제로 고대 구로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교수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곰팡이균이 다양하지만 면역력이 낮은 사람에겐 위협적인 기회 감염이 흔하다. 그래서 이 기회 감염은 건강한 사람이 노출되었을 때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면역력이 낮은 사람에게는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곰팡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상 곳곳에 숨어 있는데 전원주 씨 침대처럼 곰팡이가 눈에 보일 정도면 엄청 많다라는 거다. 침대 위에 누워 지내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곰팡이 포자를 다 흡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치명적인 질환으로 번져나갈 수 있다. 폐로 들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리고 폐혈증까지 번지게 된다면 사망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 전원주 씨를 바라보는 많은 시청자분들은요, 그 많은 자산 본인에게 사용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연예인들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안타까운 사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전달드렸던 장윤정 씨도 그와 다를 바 없는 소식을 많이 전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호적을 판 것도 아닌 이상이야 친모가 만약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소식이 안 전해졌겠습니까? 그리고 장윤정 씨에 관련된 기사가 안 났겠어요? 그러니 이건 현실 가능성이 낮은 거죠. 또 다른 시각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잠적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인 거죠. 실제로 투자 사기 의혹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만큼 수사망을 피하려고 모습을 감춘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의문점이 생긴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만약 단순 잠적에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거죠. 당시 장윤정 씨의 남동생이 집을 팔아 엄마 빚 4억 원 중 2억 원을 갚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어찌 본다면 이 장윤정 씨의 남동생도 왜 어머니와 손절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장윤정 씨의 엄마는 지난 2014년도 소송에 이어 폭로전까지 불사하며 대중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장윤정이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죄인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들에게 1억 원을 기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남동생 월급에 압류가 들어왔냐라며 마음 아파했다라는 건데, 아니 이건 따지고 보면 장윤정 씨가 피해를 봤잖아요. 수십억이 아니라 거의 100억에 달하는 돈을. 그런데 당연히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남동생 월급에 압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안타깝다라고 말을 했으며, 정말 우리 연우가 내 딸의 자식이지만 너무 안아보고 싶다. 윤정이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건 도경환 씨가 한 말이고 그것이 너무 감사했다라고 유흥복 씨가 말을 한 거죠. 자, 그러니 손주를 안고 싶다라는 유흥복 씨의 마음이 장윤정 씨에게 제대로 전달이 됐겠습니까? 그랬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았겠죠? 이때 보면 유흥복 씨가 이 YTN에 이런 모습으로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딸아, 나도 아프다. 내가 아프고 네가 나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을 하면서 당시의 편지 내용과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아플 때는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면 정말 힘든데 도경환 아나운서가 있어서 다행이다. 캐나다에서 유학을 했다고 하니 캐서방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냐? 그러면서 윤정이가 응급실에 갔다는 뉴스를 들었다. 공교롭게도 엄마도
예전부터 시름시름 앓고 있다. 왜 아픈지 몰랐는데 딸이 아파서였